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어 길잡이 한상준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좀 만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영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뭐 과목을 한정 짓지 않고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일단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암흑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보다 암울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는 CNN 자료 화면인데요. CNN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맵을 항상 이렇게 띄워줘요. 여기 보면은 정말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확진자 수가 지금 2,500만 명, 이 자료 화면에 따르면, 그리고 사망자 수가 85만 명 이 정도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숫자도 많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는 가족들하고도 막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Bill Gates thinks the COVID-19 pandemic won't be over until the end of 2021. 자, 여기 보면 이제 not until이라는 표현이 있죠. not until. not until은 그때가 돼야 비로소라는 표현입니다. 팬데믹은 뭐지? 원래 데모가 인간이고요. 팬이라는 게 몽땅 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대유행이라는 거죠. 자, COVID-19.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COVID-19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COVID-19 이 팬데믹, 이 대유행병이 2021년 말이나 돼야 over, 끝날 것이다. 저는 사실 빌 게이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보다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분이 좀 더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믿는다면 앞으로 1년 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코로나랑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두 학기를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게 세 학기, 네 학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야,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고 이제 시작이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끝나면 다행이고 정말 암흑기가 맞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실은 텅텅 비어 있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되죠. 로그인만 해놓지. 로그인만 해놓고 자요. 그죠? 알람 맞춰놓고 잡니다. 끝날 때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거의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일일이 물어보거든요. 야, 니 온라인 학습할 때 뭐 하냐? 이런 학생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사실 선생님도 경험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 이런 거 있거든. 선생님들도 가끔 교육을 받는데 온라인으로 무슨 교육하라 그러면 창 띄워놓죠. 선생님은 다른 창을 또 띄워놓습니다. 또는 노트북을 하나 더 꺼내. 그래가지고 옆에서 작업하고 있고 이렇게 돼요. 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또 심각한 경우 밤낮이 바뀐 학생이 많아요.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 오후 3시에 전화를 했는데 자고 있어. 진짜로 아침 8시부터 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고 있어.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아침을 이제 햇빛을 보면서 이제 자고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1, 2학년들이 진짜 많은데 온라인 학습 시간이라는 건 결국 이것이다. 온라인 게임하는 시간. 그래서 반 친구들 거기 다 와 있어. 온라인 게임인데 그냥 다 지금 괴물 죽이고 있고 다 그러더라고. 온라인 게임의 시간과 거의 동일시하는. 또 일부 학생들한테는 이제 유튜브 시청 시간인데
이게 이제 무한대로 늘어난 거죠. 온라인 학습 로그인 하는 시간부터 계속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6시간, 7시간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거를 앞으로 여러분들 2학기 또는 3학기를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빌 게이츠 말에 따르면 이거를 앞으로 2학기, 3학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이걸 엄마의 눈으로 보시면 요새 맞벌이 많이 하시니까 엄마도 보통 아침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야. 엄마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황당 그 자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2학기 더, 3학기 더, 혹시 4학기 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냥 여러분들 학교 안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학교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해요. 자, 대부분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1, 2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네,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지 사실 자기주도에서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인터넷 강의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됐다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래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가는 것이고,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 알아서 인터넷 강의 자기가 필요한 거 찾아서 시간 짬짬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싫든 좋든 전 국민이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학생들까지 다 자기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만약에 안 되면 진짜로 무한 추락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2년간 계속 게임만 하실 겁니까? 2년 동안 유튜브만 볼 거예요? 이건 무한 추락입니다. 이거는 뭐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중학교 때 교과서 본문 외워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외우라고 안 해요. 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커. 그걸 어떻게 외우니? 그래서 그걸 그냥 자기주도 학습 능력만 길러가지고 우리말 보고 쓰고 이런 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했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성적이 바닥을 칩니다. 어차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는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전화위복이 뭐예요? 화를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 넋놓고 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이거를 나의 기회로 바꿔야 돼요.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beat이라고 하면 이기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났어. 네가 이 상대를 이길 수가 없다면 그냥 join them. 걔네랑 같이 해버려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이런 내용이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그냥 같이 가서 같이 해버려. 이런 얘기예요. 자, 자기주도 학습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주도적으로 해버리자고. 그러면 되잖아. 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전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가시면 어때? 편안하지. 그치? 왜? 집은 원래 휴식의 공간이거든. 편안하잖아. 놀아야 되지. 집에서 무슨 공부해요? 놀아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고. 자, 어떻게 책상 정리를 좀 해주면 돼요. 책상 정리. 꼭 청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지저분해도 돼요. 그런데 평소와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책상의 위치를 바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 분위기를 좀 바꾸세요. 분위기 바꾸는 방법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게 선생님은 이 독서실 책상 같아요. 독서실 책상. 이게 몰입하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독서실 책상을 마련할 수 있는 학생은 요거 구해도 되고요. 요건 사실 돈이 좀 들어가잖아, 그지? 돈 들어가는 게 좀 싫으면은 이거 탁상용 이 전등 하나만 좀 구해도 괜찮아요. 요새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이거 한 10,000원, 20,000원이면 사지 않나요? 예, 이 정도면은 분위기 전환하는데 괜찮아. 방에 불 꺼놓고 요걸 딱 키면은 이게 몰입이 돼요. 이 자체로 좀. 그래서 요거 아니면은 요 정도 구해가지고 분위기 전환을 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외출할 필요 없잖아요. 거울 많이 안 보잖아요. 공부방에서는 거울도 좀 빼놓는 게 좋아. 예, 거울이 있으면요 자기 얼굴 공부예요. 그래서 거울을 살짝 빼놓는 것도 좋고 이 분위기 전환을 좀 하는 게 좋겠어. 자기 공부방에 분위기를 좀 쇄신하시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 여러분들 계획 세우라 그러면 뭐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무슨 공부, 10시 반부터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 계획 세우죠? 시간 계획 절대 세우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못 지킵니다. 시간 계획 절대 세우지 마세요. 시간 계획을 세우면요. 결국 시간 때우기가 돼요. 시간 계획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집단을 위한 거예요. 자, 군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다수의 이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다수의 이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간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시간 계획을 뭐하러 세워? 시간 계획은 세울 필요 자체가 없어요. 절대 세우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고 시간 때우 이거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분량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예시를 좀 들려드리면은 자, 아예 페이지 수를 적어. 수학 문제집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고 오답 노트 정리하기. 수학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영어는 오늘 수동태 인강 듣고 우리 한상 선생님 강의 듣고 그리고 연습 문제. 항상 문법 강의를 들으면 연습 문제가 딸려 있잖아요. 그 연습 문제까지 풀이를 딱 하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짜야 돼요. 과목별로 이 구체적인 분량을 세우시면 돼. 아시겠죠? 시간 계획 절대 안 됩니다. 분량 계획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량 계획을 설정할 때는 양심적으로 너무 적게 하면 그렇잖아. 수학 반 페이지. 그러면 너무하잖아, 그건. 자, 양심적으로 본인의 학습 능력에 맞게, 또 너무 과다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학습 능력에 맞게 설정하시는데, 부모님과 계획을 공유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좀 힘든 학생들은 부모님과 계획을 공유를 해. 그래서 이만큼, 양심적으로 이만큼, 그리고 다 했으면은 미련 없이 놓으세요.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유튜브 3시간 봐도 돼, 4시간 봐도 돼.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했잖아? 그럼 놀아. 분량 계획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에서 정말 할 일 다 끝냈어. 오늘 프로젝트 끝냈어. 그러면 다 4시간이에요. 다 자유시간. 그때부터는 뭐 넷플릭스를 보든지 뭐 맘대로 해.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 계획 하시고 그대로 미련 없이 놓으세요. 이제 부모님의 이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엄마가 또 소리 지를 거 아니야.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계획한 분량을 못하면은 물론 제재가 들어가야지. 인터넷 금지 좀 해주시고요. 휴대전화 뺏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근데 다 했어. 분량 계획 오늘 세웠던 거 다 했어. 원 없이 놀게 해줘야지. 그죠? 아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혹시 보고 계시면요. 분량 계획 다 했으면은 원 없이 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요. 모든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분량 끝내면은 자유시간이잖아. 아이들한테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이걸 공유하시면서 꼭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약속.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약속. 분량 계획입니다. 분량 계획. 시간 계획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강남 인강을 이제 좀 활용하자고. 어차피 이제 도망 못 가나. 집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 사이트가 있는데 강남 인강은 여러분들 이미 회원 가입 해놨잖아요. 1년에 5만 원 수강료도 싸고 얼마나 좋아. 이용해야지. 자, 각 과목의 기본 개념 강의를 밀렸던 거 수강하시면 됩니다. 영어 문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별로 없잖아, 사실. 있는 학생이 있어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선생님이 수강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만 높아. 앞에 한 70%, 80% 이래.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쫙 내려가. 완강한 학생들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 강의를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영어만 그러냐? 수학, 국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개념 강의를 잘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밀린 거 이참에 다 끝장을 내자고. 다 수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 이거 안 돼요. 완벽하게 되고 나서 넘어가야 돼. 문제를 다 풀었을 때가 아닙니다. 문제집 끝났다 끝! 이게 아니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다음 레벨로 넘어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들, 우리 박정환 선생님도 그렇고 백은하 선생님도 그렇고 얘기를 다 해보면요.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학 문제집을 하나 끝났을 때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서 틀렸던 문제, 그거를 다시 푸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기본 개념이 안 잡혔는데 왜 레벨을 올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기본 개념서는 아무 곳이나 펼쳤을 때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아무 데나 펼쳐서. 기본 개념이니까.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응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개념서만큼은 어느 곳을 펼쳐서 물어봐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이면 가정법, 수동태면 수동태 딱 펼쳐서 이 문제 풀었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기본 개념서는 정말 그래요. 요건 돼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에 가정법을 배웠네. 그러면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가정법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 실험 삼아서 어제 고1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다? 못하더라. 고1 학생이거든요. 고1 학생인데도 이거 못하더라고. 너 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했더니 전혀 이상한 말을 해. 정답 알려드릴게요. If you won the lottery, if you won, win 아닙니다. If you won the lottery, what would you do? What will you do 아니고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if you won the lottery?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가정법을 배웠대. 안 돼. 근데 물어보면 못해. 그럼 뭐야 그게? 기본 개념이 안 잡힌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딱 잡고 물어봐도 말할 수 있을 정도. 이게 안 됐을 때, 대충 했을 때 문제점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선생님이 지하철역에서 찍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지하철역에서 찍은 건데 너무 황당해서 찍어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도시철도공사거든요. 코레일이라고 써있죠? 도시철도공사. 꽤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회사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월드 베스트 코리아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니, 얼마나 대충 했으면 저게 안 이상할까? 여러분들 혹시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보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않니?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물론 이해는 되지. 세계 최고, 이해는 돼. 의미는 통해.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똑똑하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국 최초 그러면 Korea's firs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최고면 Korea's best. 그러면 세계 최고면 어떻게 해야 돼? World's best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유격. 선생님 저 정도 빼도 되잖아요. 그래 빼세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느낌이 이러거든. 이거를 우리나라 도시철도공사에서 사방에다가 쫙 붙여놓고 있는 거야. 동네 창피해요, 솔직히. 진짜 창피합니다, 이건. 대충 해서 그래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소유격이라는 거잖아.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소유격을 이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안 이상한 거예요. 네, 대충 하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콩글리시 다 누가 만들까요? 저 대충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충한 사람 돼가지고 이상한 말 만들지 마세요. 요새 방송 보면 뭐 언택트,
뭐 SNS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 보면은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나요. 얼마나 멍청하면 SNS가 영어인 줄 알아. 말이 돼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충 했을 때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두 번째, 고등부 강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강남인강은 중등부, 고등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냐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지적 갈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중등부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 좀 수능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요. 그 지적 갈증을 우리 강남인강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위에 수업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2, 중3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국 모의고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고1,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첫 주, 둘째 주가 되겠네요. 3월 7일이나 3월 8일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국 모의고사를 실제로 보면은 너무 어려워. 도저히 중학교 교과서 공부했던 걸로 풀 수가 없어. 나 이거 배운 적도 없는데 시험에 나왔네? 이런 것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인강의 입시정보, 고등부 사이트에 입시정보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시면요. 이게 쫙 나와 있어요. 입시정보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좀 3월달 모의고사, 고1 3월달 모의고사부터 좀 내려받으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 강의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설 강의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풀어보셔야 돼요. 이 모의고사는요. 절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3월 8일 날 처음 시험 보면은 망해요. 정말 망합니다. 네, 정말 그 성적이 5등급, 6등급 막 이래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중2, 중3 때 이거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꼭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 다른 사이트에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강남인강 사이트에 정말 정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쫙 보시고 내려받아가지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책 좀 읽자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많잖아요, 이제. 이 시간 정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 책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책들 맨날 이러잖아, 우리. 언젠간 읽겠지. 근데 안 읽어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는 오늘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 미루면 안 읽는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 가면은 에휴, 저건 정말 초등학생이나 있는 거잖아. 나 이제 안 읽어.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이미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책은 이제 저 고물상 갖다 주고 이래야 돼. 의미가 없는 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좀 읽을 때가 왔어요.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학생 중에 제일 영어 잘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20년 정도 선생님이 성인 강의도 많이 했고요. 편입 강의도 오래 했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연령대 학생들 만났습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58세셨어요. 굉장히 높은 분들로 많이 강의를 해봤는데 그 수많은 학생 중에 선생님 20년간 만났던 그 수많은 학생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이 초6이었다니까 초6. 근데 그 학생이 해리포터 광팬이에요.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일부 장면들은 그냥 외워 책을. 항상 해리포터가 책 가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해리포터를 워낙 좋아하니까 발음도 완전 영국 발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이 학생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야, 이건 정말 책이다. 그 학생이 뭐 해외에서 태어나고 이런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학생이에요. 그런데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무지막지하게 읽었어. 여러 번 읽었어. 그러니까 해리포터 쌓아놓으면요. 전집 쌓아놓으면 이만하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이만한데 그걸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늘었던 그 실력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주일에 한글 책 한 권 정도, 그리고 영어 책 한 권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글책 한 권, 영어책 한 권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 이 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또 하나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인 영어 시험 중에 탭스라는 시험이 있어요. 선생님은 탭스를 되게 싫어해요. 절대 좋은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인 영어 시험 탭스라는 시험에서 만점자가 정말 안 나오는 그런 시험이에요. 진짜 어렵거든요. 선생님도 탭스를 보면은 항상 청에는 다 맞아. 듣기는 다 맞는데 이 독해나 문법에서 조금씩 틀려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만점을 못 맞아봤어요. 진짜 어려운 시험인 거죠. 그런데 이거 만점 맞은 여학생이 둘이 있었어. 고등학교 여고생들이에요. 우리나라 여고생들 대단합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근데 그 여고생들도 해외파가 아니라 국내파 학생들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 책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읽는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탭스를 공부한 적도 없어. 강의 들은 적도 없어. 그냥 시험장 가서 한번 봐야지 봤는데 만점. 이게 독서의 효과예요. 진짜 이 학생들은 뭐 정말 책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갈고 닦다 보니까 그냥 이게 실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본인한테 맞는 책 읽는 거죠. 너무 어려운 책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영어책 한 권, 한글책 한 권 이 정도. 그럼 일주일에 2권이잖아. 근데 일주일에 2권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하면요. 엄청나게 되죠. 이거 하는 거예요. 네,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강의 제작해 놓은 게 있거든요.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영어 원서라는 강의를 선생님이 제작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10권의 고전을 선정해서 책을 소개하고 일부는 직접 같이 읽어요. 선생님하고 직접 같이 읽기도 하고 이런 강의가 있고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또 이게 다 고전이라서 좀 아쉬워서 현대소설 추천도서 중에 요새 거 추천도서 10권을 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정말 좋은 책들을 선생님이 소개해 놨어요. 이 책들을 참고해서 같이 활용하시면 진짜 좋아.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생활을 영어로 하면 돼요. 선생님도 우리 교포일까요? 아니면 국내파일까요? 선생님도 국내파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중고등학교 여기서 다 나오고 대학까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게 된 거는 생활 습관을 바꿨던 거야. 사실 선생님은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충격 좀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는데 그때 바꾼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 된 책을 안 읽기. 물론 그거는 이제 선생님 좀 지나치게 간 거니까 그걸 따라할 건 없고요. 우리말로 된 책 안 읽고 영어책 읽는 거야. 그리고 뉴스를 볼 때도 영어로 읽기. 그래서 요새도 뉴스는 보통 CNN, 아리랑 뉴스 이런 거 봐요. 보통 뉴스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라디오도 영어로 들어. 그 당시에는 이제 AFN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교통방송에서도 EFM이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지금 요새도 선생님의 라디오는 그런 거 듣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도 영어가 나오고 TV를 틀어도 영어가 나오고 그리고 책도 영어로 보고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습관도 좀 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책에 더해서 라디오도 영어로 듣고 유튜브 영상 볼 때도요. 가급적 우리말로 된 컨텐츠 말고 영어 컨텐츠 보고 넷플릭스 볼 때 영어 자막 띄우고 보세요. 영어 자막 띄우고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로 하는 거예요. 생활로. 그렇게 느는 거죠. 네, 별거 아닙니다. 영어가 생활이 되면은요. 진짜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실력이 늘게 돼요. 그거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첫 단추가 바로 책을 읽는 거니까 요것만큼은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영어 원서는요. 우리 중등부 사이트에 이 강남인강 픽에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실 밑에 있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면서 저는 2개의 영어 속담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암흑 속에 있지만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구름은 은색 테두리가 있대. 여기 보면 silver line이 보이죠, 여기? 그죠?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지만 햇빛이 그래도 여기서 좀 비치고 있어. silver line이 보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건 나쁜 거죠. 코로나라는 건 되게 나쁜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속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오늘 배웠던 방법, 분량 계획 세우고 책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실버 라이닝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It is always darkest before dawn. 여러분들 dawn이라는 게 뭐예요? 새벽이죠. 우리가 해 질 무렵을 dusk라고 하고요. 해 뜰 무렵을 dawn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새벽인데 동트기 전에 항상 가장 어둡다. 그렇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바로 동트기 직전이에요. 그때가 가장 어두운데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자고. 희망을 가지자고. 좀만 있으면 백신 개발되고 좀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자고. 그죠? 물론 그날이 아까 빌 게이츠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1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1년 반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선생님 게시판에 혹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정말 우리 정규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정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everyone!